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실상 먼저 협상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협상이 깨져 허탈하다는 새누리당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가 약속을 깼는가?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담화에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서 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고 새누리당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새정치연합에 주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깼다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특검 야당 추천 약속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러한 합의에 대해서 지켜지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은 원내대표 회담은 합의가 되더라도 양당 공의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 박영선 대표께서 합의를 하고 8월 7일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설득하고 또 가족들과도 먼저 대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누가 약속을 깼는가?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고 또 새누리당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주기로 했다고 하면은 예. 이건 지켜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깼다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요. 제가 18대 원내대표 할 때도 예. 한EU FTA를 여야 김무성 원내대표와 합의했었지만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서 인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도 과거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됐지만은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파기된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책임을 넘기고 네. 가족들에게 또는 시민단체에게 일부 강경세력에게 휘둘림을 네. 당한다. 이렇게 박영선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네. 위해서도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청문회에 나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자가 문재인 의원이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야당에서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김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비서관, 유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내보낼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정호성 비서관은 안 되지만은 문재인, 송영길 두 분이 나온다면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기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김무성 당대표가, 전당대에서, 선출된 그 다음 날. 예. 이 협상 과정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도 교착에 빠져 있으니까, 이 특검 문제를 해서. 네. 그런 것은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멘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도지, 청와대 2실,
비서실장하고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무의 본질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관입니다. 비서실장은 아닙니다. 업무 네. 소관으로 볼 때는. 근데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네. 그리고 국정조사 기관 보고 20서너 시간 정도를 이미 국회 와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미 증언을 했어요. 예. 그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8월 25일부터 있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거기 또 청문회 또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장수 실장, 경호실 차장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합의가 됐거든요. 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계속 불러든 얘기는 이게 정치적 공세로 저희는 보는 거죠.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조금만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 세월호의 세모 그룹이 전체 그룹 아니겠습니까? 세모 그룹. 네. 네. 부채 탕감을 약 1,800억 정도 해줘서 이 회사가 살아났는데 네.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국정조사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상당수 유가족은 여야가 협상한 내용을 매듭 짚고 보상 배상 문제도 함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 발언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 배상이 아니라 진상규명 권한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해온 가족대책위원회 입장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그렇게 매듭짓고 또 그 보상 배상 문제도 함께 좀 처리를 해달라. 더 나아가서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의 그 삶이 정말 그 힘들고 고달프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게 뭔 짓이냐라고 강력히 꾸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시민단체 분들이 또 가세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악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흥정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고 유가족의 뜻을 받드는 그런 측면의 세월호 특별법이라면 여야 간에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 공판에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구금용 구속영장으로 일반 구속영장과 달리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한겨레는 다음 선고기일 9월 4일 가까운 시점에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종은 뉴스피디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발부되지만 구인과 달리 피고인을 구치소의 선고 시점까지 수감시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변 대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기본 입장을 저희들한테 법관 절차에 따라서 경찰의 집행지휘를 위해 관할 지검의 집행지휘 촉탁을 했다. 그 다음 얘기는 저는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제가 공식적으로는. 네. 구금용 구속영장인 경우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집행이 사실은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영장 집행하는 게 보통 검찰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집행이 잘 되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찰이나 경찰이 들고 찾아가서까지 체포해서 와서 재판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법원이 어쨌든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변희재 대표 관련 재판은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인용해 김광진 민주연합 의원의 부친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김광진 의원 측은 곧바로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성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이들을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변희재 대표 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선고일에 성 기자만 출석하고 변 대표는 불출석했습니다. 다시 선고일로 정한 어제도 변 대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희재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여러 회의 중이어서. 변희재 대표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를 착각했다며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진 의원 측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재판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사건으로 그 연루됐던 그 당시 미디어워치 기자하고 같이 재판을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왔는데 자기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고. 변희재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신계륜 의원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표적 수사 의혹을 연신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함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박상은, 조현영 새누리당 의원들과 비교가 되는 탓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곽범계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갖가지 비리가 폭로된 지 2달이 넘었고 철피와 관련 새누리당 조현영 의원에 대한 수사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로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730 재보궐선거 뒤로 박상은, 조현영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룬 검찰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방어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검찰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혐의 공표에 더해 전광석화 같은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혐의 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혐의 내용을 폭로한 김민성, 서종의 이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수상합니다. 100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라면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불교방송이 손모 노조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측은 지난 2012년 11월 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사 건물 안에 수차례 붙인 손 씨를 해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지난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아시아 카톨릭 청년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시복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합니다. 교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용산 참사 피해자, 밀양 강정 마을 주민 등을 미사를 통해 만나고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은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츰 무뎌져서 밤부터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비는 더 확대돼 내일은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7도, 현재 습도는 74%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